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토론에 가보니까 글을 올리신 분이 없어요. 입장하신 순서대로 공 원장님, 유 대표님, 그리고 저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이번 주에 참 많이 시간들이 이제 바빠가지고 네, 어제 이렇게 뭐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서 따로 이제 책으로 돼 있는 상황은 못 읽었고, 그러면 매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나 앉아 있을 때 이제 이런 성경 이제 읽는 거는 꾸준하게 그냥 읽고 있고요. 매일 뭐 하루에 한 번 읽는 양이 있으니까 그거는 읽는데 따로 이제 준비는 못 했고요. 이제 책이 이번 21일 날 이제 출판사에서 나와서 판매가 되게 되니까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책이 이제 완전히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 준비하고 앞으로 뭐 출판 기념회나 이런 거 어떻게 할지 잠깐 뭐 의논들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따로 이제 준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출판되는 걸 축하드리고요. 지금 저도 예약 구매를 해놨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책을 선정하게 된 거는 최근 이제 생성형 AI 산업별 활용 트렌드라는 요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AI 책들이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보면서 조금 계속 아쉬웠던 게, 물론 이제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긴 했지만 사례 있잖아요. 실제 성공 사례라든가 현장 적용 사례, 이 부분이 전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이 책은 없이 전부 그냥 뭐 사용법하고 도구 이야기만 나오나 좀 그랬는데, 아니면 이제 뭐 방향성 뭐 이런 것만 있더라고요. 근데 딱 한 권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현장 조사해서 그래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책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 책으로 봤습니다. 책은 조금 좀 내 분위기는 조금 이제 묵직하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이호수라고 하는 요 분은 요쪽 해당되는 분야 전문가고 2022년에 또 관련된 책을 한 권 또 쓰셨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주목을 크게 못 받다가 요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근데 사람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요 책 하는 게 다음 달 이제 6일 그때 이제 경기도 의회 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좀 현장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좀 됐으면 좋겠다. 다른데 이제 하고 다니던 거하고 조금 아무래도 달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료 수집하다가 만난 책입니다. 근데 AI를 현장에 개인뿐만 아니라 여긴 주로 이제 산업 현장이라든가 사업장 위주예요. 사업장이나 사업체. 그래서 그런 데다 적용하는 순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 조사를 해서 되게 이렇게 흘러가더라, 이런 대목들이 좀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사용을 좀 해보다가 그러다 개인 역량들이, 직원 역량이 좀 늘어나고 직관도 좀 생기고, 그리고 나서 내부에서 그러면 요런 쪽 조금씩 해볼까 그래가지고 좀 테스트도 성공하고 그런 부분들 있는 것들 모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업무 중에 특정 분야에다만 일단 먼저 적용을 좀 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방법,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안에서 그러면 우리 협회 내에서,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내에서 이거를 공식 툴로 쓰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에는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채널들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AI 기능을 넣어가지고 또는 AI로 만든 산출물을 가지고 고객한테 하는 서비스로 이제 쓰기로 하자 해서 추가적인 가치를 만드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이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켜본 것들도 되게 이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 같아가지고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적용 형태가 AI 적용 형태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안에 따로 실제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적용 형태가 이제 나오는데 자체에서 아예 개발하는 금융권처럼 그런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 일반적인 이제 작은 소규모 이제 사업자들 경우는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좀 알려진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주로 챗봇 위주라든가 상품 추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그런 쪽들의 타입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장이나 이런 생산 쪽에서 쓰는 방식은 어느 한 분야에 좀 특화된 외부 솔루션을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는 방법, 이런 걸 쓴다. 그리고 요것들을 지금 전부 사례별로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책이 조금 읽기가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분야가 조금 이렇게 법적으로 민감한 분야라든가 이런 쪽 중에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들은 그냥은 못 나가고 또 사용자 정보는 또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규제는 심한데 지금 기술은 많이 발전 안 되고 이런 분야는 학계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하고 협업해서 자체 개발이 아니라 일부 공동 개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오픈 소스가 많이 쓰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들 이런 사례들이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보니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정리도 쭉 해놨어요. 그러니까 AI한테 챗봇 같은 데다 명령을 내릴 때 효과가 있었던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있었다. 그냥 강사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것 말고 효과가 있었다 검증된 것들, 그것들이 단계별 지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역할 부여, 그리고 제약 조건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요청할 때부터 다중 관점으로 누구의 관점을 나누어서 이거를 이제 해달라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지식에 대한 부분 그런 거를 풍부하게 이렇게 주는 거 그리고 예시를 줘가지고 기반 학습을 먼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계속 해가면서 개선해가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게 현장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검증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들 보면서 역으로 이제 효과가 있었던 방법하고 그 다음에 사례 그리고 그것들 관련됐던 도구들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11월 달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인천 강의 그거 한 일주일 전쯤 있는 강의가 돼가지고 아마 요거 준비하면서 이제 반응 봐서 그 중에 조금 무난한 거 이런 거 프레젠테이션에 써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서 그때 반영을 좀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강의 많이 AI 강의 많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 자료 탐구를 위해서도 또는 경향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도 많이 이렇게 발굴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분이 저자세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문 이름 쓰셨는데 보니까 원래 SK 근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제 저긴 한데 IBM 일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이들 이름이 전부 외국 이름이에요. 이분 보니까 그래서 아마 아내분이 외국분이신가?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친구 신청해 놨습니다. 예. 저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의 나를 만난 후 오늘이 달라졌다. 이제 미국 저자인데 할 허시필드가 지었어요. 네, 부제로 5년 뒤 나를 바꾸는 퓨처 셀프, 그러니까 미래의 나, 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책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누굴까? 이 질문에 사람들이 최악의 적으로 꼽은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더 나은 나가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나를 원망하고 후회할 만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뱃살을 걱정하면서도 야식 굴복에 유혹에 굴복하고 노후 빈곤을 걱정하면서도 저축을 늘리기보다 당장 욕구에 이끌려서 소비를 하지요. 건강을 염려하면서도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오늘만 사는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뭘까? 내일을 위해 살기가 어려운지 이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퓨처 셀프의 비밀을 최초로 파헤친 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퓨처 셀프, 그러니까 미래 자아는 최근 심리학계에서 10년 동안 단연 화두로 떠오른 주제인데 UCLA 최고 인기 교수이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40세 미만 비즈니스 스쿨 교수로 꼽힌 허시필드 교수가 쓴 책입니다. 저자는 지난 20여 년간 사람들이 미래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의 자신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 초점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분야,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MRI를 이용한 심리학적 연구 결과 우리 뇌는 미래의 나를 타인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떠올릴 때와 미래의 자신을 떠올릴 때 우리 뇌의 반응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타인으로 느껴지는 대상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희생하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처럼 사람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미래 자아와의 심리적 거리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좁힘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나 모두를 돕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자가 직접 실행한 풍부한 연구 분석 사례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이든 가상의 내 모습을 시각화해서 만나라고 합니다. 또한 나이든 가상의 자신과 만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퇴직연금 계좌에 더 많이 가입하고 저축액도 늘렸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실험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또 케냐 시골 지역에 사는 여성 수천 명을 대상으로도 미취학 아동에게도 시행을 했지만 결과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자기 모습을 만난 사람들은 더 많이 저축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계획 수립 능력과 분별력이 향상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미래의 나와 편지 주고받기, 거꾸로 시간 여행하기, 약속 이행장치 마련하기 등 여러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르네 요한슨이라고 사람이 32살에 누계릭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을 때 장남 나이어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나이어는 아빠와 친한 사이였는데 이 누계릭병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아빠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 아빠 요한슨은 운동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고 늘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쓰는 타자를 치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휠체어에 기계로 된 팔을 달아줬어요. 근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간호사를 고용을 했는데 이 간호사에게 편지 쓰게, 간병보다 편지 쓰는 일을 시켰어요. 근데 나이언이 아빠가 임종을 했는데 그 임종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주었어요. 그 편지 안에는 아빠가 남기는 짤막한 봉투 안에는 짤막한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아빠가 죽었으니까 어떤 사별의 트라우마라든지 또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보다 그 편지가 나이언한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선 아빠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녀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때에 아빠가 같이 있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때에 편지로서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 편지를 늘 썼던 것이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편지 한 통을 받았지만은 아버지는 그에게 더 많은 편지를 남겨두었죠. 그래서 그 편지가 이 요한슨이 가족들에게 기쁨으로 가득 차일 평범한 통과 의례 순간들에 자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슬픔으로 기억될 것을 염려를 해가지고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라이언이 크면서 중요한 시기를 맞을 때마다 자신의 편지를 열어볼 수 있게 준비를 했던 거죠. 이제 라이언은 40대 중반이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 장례식 이후에도 계속 아버지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째 되는 날, 또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과 졸업식에도, 결혼하던 때에도,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에도 아버지 편지가 항상 그와 함께 했죠. 심지어는 첫 손자의 생일을 기념하는 편지도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나이언뿐만이 아니라 나이언 외에 다른 자녀들과 또는 아내, 친지 등에도 수십 통의 편지를 남겼던 거죠. 이러한 편지들이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과 연결되어 있던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서는 미래의 자신과 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이후 삶을 생각해서 자신의 미래 자유를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편지 덕분에 나이언은 아버지와 계속 친밀한 사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가, 그러니까 손자 같으면 할아버지 목소리를 인식하면서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편지가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특히 이 사례를 뽑은 것이 이제 물론 이제 웰단을 공부하는 저로서 이 좋은 죽음 준비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뽑았던 그런 겁니다. 이 작가와 역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한번 느낌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대표님. 그 할아버지가 노트를 남기셨거든요. 네. 아버지 일생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걸 또 쭉 뒀다가 아버님이 거기다 덧붙이셔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판매용은 아닌데 근데 그 아버지의 일생 2를 또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친지들한테 쭉 나눠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들으면서도 드는 생각이고 전에도 조금 해봤던 생각인데, 날마다 이제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그 비슷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비슷한 구절을 묵상할 때 그때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책은 안 읽어봤습니다. 그 책은 안 읽어보고 네. 오늘 말씀 주시는 것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결국 기록의 소중함들, 그게 결국은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기억이나 지금 현재의 상황들만 기록에 남기거나 어떤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래도 이게 생각이나 이런 게 좋을 때 이거는 조금 일찍 시작해도 괜찮겠다, 지금이라도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생각하면 좋겠다고 드는 게, 우리 장모님이 계속 그냥 뭐 조금 불편하시긴 했지만 뭐 잘 지내시다가 치매가 좀 오시기도 했고 상황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나빠지신 거거든요. 갑자기 나빠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그런 기록들을 제대로 진작부터 좀 남길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세 분만 참석을 해서 시간이 넉넉하니 좀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8시 24분이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겁고 행복한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게 요즘들 시간들이 돌아가는데 그 시간 잘 활용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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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겠습니다.